송실대학교 2020 모의논술에 대해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의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0 학년도 곧 있으면 이제 논술고사를 볼 친구들도 있고 또는 내년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의논술은 무조건 올해 출제되는 논술의 방향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고사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처음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모의논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송실대학교 2020 모의논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라를 활용하여 보기에 나타난 찰스 크리스토와 일부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나다라를 활용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찰스 크리스토와 일부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라고 했고, 그 다음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비교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점의 차이를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즉,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찰스 크리스토의 경제학자가 A라고 하면은, 입장이 A라고 하면 일부 경제학자들의 입장이 당연히 not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A와 not A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주시는 거고, 당연히 가나다라 이 4개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찰스 크리스토의 입장 자체가 뭐 예를 든다고 하면 가다가 될 수 있는 거고, 일부 경제학자들의 입장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틀을 짜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에서 보고 문제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틀을 어떻게 짤지를 고민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틀은 어떻게 짤 거냐라고 보시면, 가다를 바탕으로 했을 때 찰스 크리스토 경제학자가 A이다, 또는 나라는 일부 경제학자가 not A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서두에 언급을 해주겠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다와 나라에 대해서 각각 이 내용이 왜 A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왜 not A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단을 구성해주고 문장을 구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하면은 첫 번째 먼저 관점을 먼저 언급해주고, 관점의 차이, A와 not A라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언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A인 것이 가와 다라고 하면은 가와 다에 대한 각각의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뒤에 나와 라에 대한 각각의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70자 정도가 구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간 분배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3번은 없고, 이제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 문제가 구성되잖아요. 그리고 100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은 1번이 40점이고 2번이 6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번이 한 50분 정도 투자를 하고, 2번이 50분에서 55분, 1번이 한 50분에서 45분, 이 정도의 범주라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시간 분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적으로 논술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볼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점수가 많은, 그러니까 1번 문제보다 2번 문제가 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1번 문제에서 할애한 나머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 분배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기에서는 가격폭리 처벌법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읽었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크리스토는 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은 반대하는 거죠. 그쵸? 어쨌든 그런 건데, 이제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찰스 크리스토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차원, 즉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제 경제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뭐예요?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크리스토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을 좀 바라보는 거구나, 또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유인을 바라보는 거구나 라고 전제를 하시고 보기를 보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면은 1번에서 또 항상
항상 제시문을 보시면 핵심 키워드를 봐야 되는 거죠. 1번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공정무역이죠. 공정무역, 즉 책임윤리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공정여행은 내가 아니라 여행에서 머무는 곳의 숲과 동물을 돌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여행이다 라고 했죠. 즉 여기서는 말 그대로 어떤 걸 중요시하게 여기냐면 공정무역, 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윤리의식을 중시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동체의식,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 1번, 즉 제시문 1은 공정무역에 대한 거구나, 그리고 행위윤리, 책임윤리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나왔죠.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요인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익으로 적용하는 요인이 긍정적 요인이래요. 그쵸? 이거는 말 그대로 일부 경제학들의 주장이죠. 경제적 요인을 신경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익이 가장 중요하며, 어쨌든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인센티브를 사람들은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제시문 3 보겠습니다. 제시문 3도 마찬가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고 산소 배출권을 사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는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면서 감축하기 위한 거죠. 그쵸? 이런 환경이란 문제 자체로 어떤 겁니까? 경제적 요인으로 가져와서, 즉 경제적인 요인을 주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시문 4번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배려할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성과 보조성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책임진다. 그리고 또는 더 큰 공동체 세계를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봤을 때 제시문 4는 뭐예요? 당연히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성과 보조성이 중요하고, 이 연대성과 보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이제 배려하고 그런 책임윤리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하자고 하면 1, 4는 즉 제시문 1과 4, 즉 제시문 가와 나죠. 정확히 말하면 가와 나는 책임윤리, 도덕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 다는 일부 경제학자들 주장처럼 경제적 요인,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그런 핵심 키워드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위의 비교와 제시문 말을 토대로 바의 그림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서 논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비교라는 게 뭐예요? 경제적 윤리, 유인과 책임 윤리죠. 이거와 말을 토대로 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논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제시문 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이 제시문 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편집은 이렇게 했지만 문학작품이에요.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보고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를 먹는다, 일부를 먹는다, 뭐 햇살을 먹는다, 소슬바람을 먹고 벌레의 기억을 먹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먹는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다 하늘을 먹고, 그리고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고, 세월 사과나무 나이트를 먹고, 즉 이 사과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여러 가지 미래와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자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사과라는 것 자체도 뭔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과를 통해서 볼 때 뭔가의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 이런 걸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과나무의 흙은 붙잡고 있는 중력을 먹고, 존재할 수 있는 우주를 먹고, 빚어진 사과를 먹고 사과가 나를 먹고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시문 봐봅시다. 이 그림은 산 능선을 그린 풍경화인 듯 하지만 인간의 몸이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길일 수도 있고 상처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두 갈래로 난 선은, 즉 산에서 넘는 선 자체는 인간이 만든
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전의식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책임을 가지는 책임의식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의 몸에 난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산을 넘으면서 인간의 몸에 난 상처처럼 그만큼 누군가가 계속해서 산을 파괴했겠죠. 그거에 대한 비판의식이 들어가겠죠. 즉, 이 제시문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비판의식과 동시에 뭔가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책임의식, 그리고 뭔가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제시문바에 남긴 메시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제시문마에서는 당연히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이런 하나의 책임의식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 남긴 메시지는 뭐예요? 바에서 나타난 메시지는 인간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거기다가 드는 미래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자, 그걸 바탕으로 볼 때 이제 가와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는 뭔가의 책임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제시문 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때는 책임의식을 넘어서서 과거와 현재, 미래, 즉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약을 해줘서 이제 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거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짚어드리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시라바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모의논술 파이널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